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앉았지만 오늘도 냉랭했습니다. 지난 강복절 경축식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악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악수 않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진 겁니까? 일단은 그 3대 개혁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되고 예. 또 내란 특검 비롯해서 3대 특검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 특검의 그 수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저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내란 종식하고 예. 개혁 입법 등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당대표를 표방하면서 이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뭐 그 이제 불법 계엄이라든지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과 반성 없이 태도 변화 없이 그냥 그 악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호불호가 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물꼬를 좀 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당장에 악수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비상금이 해제되는 그 현장에서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의원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은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제 사실 뭐 정당이라는 것이 대표가 저 지도부가 상징하는 거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송원석 원대 겸 그 비상대책위원장 겸직하신 송원석 원대의 태도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뭐 각종 그 윤리심판원의 그 전환길에 대한 경고 조치라든지, 또는 유력한 지금 당권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윤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부에서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당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하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어차피 뭐 당대당의 그 협력이나 뭐 협조나 이런 것들은 지도부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뭐 의원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 경축사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자,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그냥 이 맥락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설명은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은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독립기념관장을 하는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고, 진작에 임명을 아예 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훈부가, 제가 지금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기관이라서, 예. 이 양반이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제 현안질이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면 완전히 뉴라이트 사관의 그런 답변들을 하면서, 그래 당신은 그래도 공직자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학자 일대에 주장하고 또 공직자로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때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강복절 때 그 왜 그 강복회에서 그 강복절 행사에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종찬 그 강복회장님이 윤석열의 멘토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친일하고 매국노 같은 자를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 순국 선열들을 선양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념관대 그 이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 해서 불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석 그 관장이 임명된 다음에 작년에 그 최초로 독립기념관 최초로 경축식도 취소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이제 그나마 경축식을 열었는데 거기서 우리 그 독립이 연합군의 승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망발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뭐 그냥 그 단순히 뭐 맥락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
사퇴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 보훈부 장관이 그 임명 제청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해임하는 거에 대한 제청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이분이 주장대로라면 건국절도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해서 1919년도를 건국일로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네, 헌법의 전문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자를 공직자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1919년부터 1948년 사이에 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뭐 친일, 매국 이런 거 전부 다 정당화 시키겠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 공직자로 둘 수 있습니까? 김현정 의원은 이 조국 전 대표의 발언 국민의힘은 0이 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사실 저희 정당은 아니죠. 조국혁신당인데 그 정치인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본인이 이제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정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그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사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과 세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관점도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로남불한 그런 행태들에 대한 비판. 그거에 대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뭐 뒤에서 좀 다룰 것 같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중에서 20대하고 40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 20대, 40대가 바로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을 그 제공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그전에도 사실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과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좀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 사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역대 쪽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소한 지 이제 이틀 됐나요? 바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로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고요. 또 하나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회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51.1%로 직전보다 약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긍정평가가 59%로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보다는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그 사면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해서 2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상. 그래서 이제 사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특별 사면 22%로 가장 많았어요. 예, 한국갤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결과 사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이 사실 팽팽했었거든요. 한 47%대에서 서로 팽팽했었는데 어쨌든 국정지지도는 60%대였으니까 그것이 50%대로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그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또 이 특별 사면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긴 했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뭐 주식 양도세 그 변경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춘재
박춘석 의원 그 관련된 차명 계좌 주식거래 그 의혹도 있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복합적으로 해서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사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뭐 거기에 분석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우리 정당이 이제 사면과 관련된 거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개혁 법안이라든지 뭐 민생 법안이나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성공적으로 해내서 그 지지율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는 말씀을 재차 해드리고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005명 무선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결정 48%, 부적절한 결정이 47%로 팽팽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임명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 제1야당이 또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대치 국면인데 8월 임시국회가 이제 21일 임시국회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입법, 상법 개정안 예정대로 이 날짜에 맞추어서 거의 통과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본회의 일정도 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1일부터 해서 24일까지 해서 그 4가지 법안 차례대로 처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인정 의원은 뭐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또 대표적인 또 금융 전문가시기도 한데 뭐 노란봉투법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킴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또 표명을 했기 때문인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유예 1년 해줄 수 있느냐 논의를 좀 더 해볼 수 있느냐는 이 국민의힘의 제안 받아들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좀 더 논의하고 수기하자라고 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 전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당한 법안 하나하나 사실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길게 들어가면.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뭐 2차례 걸쳐서 거부권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총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종전의 노란봉투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도 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내내 반대하다가 결국 우리가 그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본회의 상정한 하루 이틀 전에 합의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그때 상정하려던 것 중에 못한 2가지가 이제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그 2가지가 올라가 있는 거라서 뭐 특별히 논의하고 할 그럴 내용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의힘 진정성 있게 이거를 좀 논의하자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나 이런 거 논의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진 법안들이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수기했던 그런 법안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것들 또한 강행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사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하고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지지율 하락에 더 원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놓고서 특검과 국민의힘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일부 당원의 명부만 확인하겠다는 건데 타결하겠다고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조계현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면요. 이건 정말로 종교 분리 원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인데 그 의혹이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 특검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도 그 22년 1월부터 3월경까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쪽으로도 그 각종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일교 특정 종교가 그 특정 종교 심하게 말하면 특정 종교에게 국가를 그냥 헌납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받은 돈이 지금 돈을 지급했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했잖아요. 준 사람이. 근데 그게 사실이면 이게 그 윤석열을 이에 써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까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선 자금으로 써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불법 대선 자금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22년 말에 그 다음에 있는 그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출마할 거를 예정해가지고 당원들 집단으로 가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이렇게 중대한 의혹인데 오히려 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더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게 저는 그 공당의 알겠습니다. 태도로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방금 전에 조기현 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돌이켜보면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김어준 씨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환길 씨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치 전당대회에 뭐 나서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후보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예. 올라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강성 그 여당 대표라 해서 야당 대표들도 이제 강성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강한 야당을 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한 야당이 과연 내란을 옹호하고 윤호기엔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오히려 탄핵당을 확실히 넘고 강한 야당으로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 변모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여당과의 그 저기에서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예. 지금처럼 유력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력한 그 반탄 후보가 그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이제 뭐 여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야당 내에서 정말 뭐 서로 배신자 찍기 대회 하듯이 막 서로 정말 그 저기 심하게 서로 저기 이전 투구를 했잖아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친한계를 출당시키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이고 윤석열을 다시 입당시키겠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공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야당 내부의 그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소환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 소환에도 재판에도 이제 전혀 일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실명 위험 논란이 나왔습니다. 실명 위험 논란. 당뇨도 심하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앞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없는 실명 위험 논란인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진한 의사의 검진 내용이 안과의의 검진 내용이 정확할 텐데 네. 법무부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에 물체를 잘 보기 힘든 당뇨에 따른 실명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게 사실입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속옷 입고 난동 부리고 10명의 교도관들 강제 인치해서 버티고 해갖고 한 거를 다 똑똑히 저기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또 김건희 씨도 휠체어 쇼 벌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자꾸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리한 내란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저 법무부에서 규정과 원칙대로 했다라는 것이고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뭐 강제구인도 그 최순실 관련해서 본인이 그 특검 그 팀장 할 때 강제구인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그 저기 특검할 때는.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 뭐 법기술을 써가지고 빠져나가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용납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원칙과 규정 이거는 당연히 그걸 지키되 되게 법의 엄중함과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알겠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 특검 관련해서는 이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인데 꿈틀꿈틀 특검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은 의원께 여쭤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닌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 특검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모든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김건희 씨도 뭐 지금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인지된 수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내란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의 기간들이 11월 중순 정도에 다 종료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빨리 윤석열, 김건희한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검이 끝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로 넘기잖아요. 예. 검찰에서 만약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 검찰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그 논리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기 전에 수사를 빨리 적극적으로 하는 게.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